안녕하세요. 대원전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대원전선이 오늘 어제에 비해서 물론 시장이 눌리고 있다 보니까 같이 밀려나고는 있는데 이 정도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는 기대해봐야 되죠. 이제 여러분 오대리가 자세한 얘기는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일단은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일단 대원전선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 그 이벤트 중 하나가 더 생겨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대원전선 우리가 지금 매도를 고민해봐도 되기는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곧 터질 것만 같은데 나 매수 못했다. 나 조금 불만족스럽다. 매수할 기회가 있는 거냐. 그 기회에 좀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원전선만큼은 조금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드리고요. 우리 주의해야 할 이벤트부터 일단 본격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대리가 이번 주 초에 얘기 드렸어요. 딱 이때 화요일 날 올라갔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정도 고점은 안 된다.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번보다 유지하는 선이라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제 확 치고 올라가 주면서 14,0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오대리가 좀 걱정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다행히도 잘 버텨주면서 한 번만 흔들리면서 5일 추세가 지금 훅 올라와서 위쪽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려가 제일 컸던 부분인데 20일 추세와 60일의 추세가 다시 이격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움직이는 속도가 60일을 평균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20일은 20일을 평균으로 나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일이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같은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해도 20일이 조금 더 기울기를 빨리 바꿔나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했는데 어제의 움직임으로 어제 이 윗자리로 올라가는 그 움직임 한 방으로 기울기를 바꿔나가면서 이격도를 줄여나가는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여러분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시작을 했을 때 개파락을 하지 않고 설사 개파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상방으로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게 제일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즉 지금 자리 유지할 것.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다시 전쟁이 격화는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스러운 점은 최초랑은 좀 다르게 약간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전쟁 터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전쟁과 무관하게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서 잘 증명을 해줬습니다. 어니 서프라이즈 터진 종목들도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원전선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대원전선 실적을 잠시 보시면은 1분기 때 진짜 괜찮았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 자체도 일단은 전년하고 전기 대비해서 올렸고, 심지어 영업이익도 둘 다 대비해서 올렸고, 순이익마저 올렸어요. 아주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들이 지금 희비가 격차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전선주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이 그래도 차트가 제일 낮습니다. 물론 한 종목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대원전선 상황이 제일 나아요. 제일 나은 상태이긴 한데 어쩌면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1분기에 달성을 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지금 대원전선이 그나마 안 꺾이고 위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세력 중 일부가 특히 투신이 대량 매수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속해서 대량 매수를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바꿔나가는데 대량 매수를 잡아주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도 일단은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고는 있죠.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 별일 없었으면은 이렇게 밀려나 있었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비슷한 흐름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밀려나 있었을 것인데 눌리면은 쫙 매수가 잡히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시작부터 공매도 찍어 눌렀을 겁니다. 찍어 누르고 안 눌리네 확인하고 조금 더 마지막으로 누른 다음에 일단 이거 없애야지 오늘 친 거라도 없애야지 하면서 쇼커버링 잡아냈겠죠. 그러면서 원래 자리로 일단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뚫으니까 결국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일단 개미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기관이 매수를 잡아주고 있죠.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대량 매수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을 그림을 오데리가 굉장히 이 주초만 해도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 우려를 조금 줄여나가면서 우상향을 조금 확정을 지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잡아내고 있는 건데 무엇이 머지 않았느냐. 대원전선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공토방 보니까 14,000원짜리에 뭐가 있나라고 하고 계시던데 14,000원짜리에 뭐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죠. 그런데 이 구간을 넘어서 일단 15,000원대를 넘으면은 그때 시작입니다. 그때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일단은 18,000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장중 변동성 태우면 조금 살짝 올라가거나 살짝 아래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18,000원 이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 되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어코 매수를 잡고 있는 거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어코 지금 대량 매수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데리가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이 자리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전쟁은 격화가 되고 있고 물론 저번에 비해서 실적을 잘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우려는 좀 줄어들어 있지만 저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만신창이 되어버리고 서로 협박이 안 통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카드로 홍해까지 막겠다라고 새로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번이 아니죠. 3월 때 전쟁 초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추가로 격화가 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말을 지나고도 버티는데 성공을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단 월요일 날 눌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데도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다? 여러분, 더 못 올라가게 공매도로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아래서는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주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버티다가 3일차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수가 잡혀주면은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 치고는 타이밍이 좋지가 않다. 너무 아쉽게도 여러분, 다음 주는 변동성 자체가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상방, 하방 어디로 가겠느냐, 시장 흐름 자체가 어디로 가겠느냐를 좀 따져보면은 사실 상방 쪽보다는 하방 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한 80% 이상. 이쪽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일 날, 29일 날 예정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게 왜 위험한 사건인지는 이번 주 내내 설명을 드렸죠. 일단 실적 발표를 할 때 잘 나와줄 거긴 한데 지금 AI랑 데이터 센터 덕분에 잘 나와줄 거긴 한데 하이닉스 추세를 전환을 할 정도로 잘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버티고 있었던 개미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밀릴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자리가 어디다? 조금만 더 밀리면은 개파락하면서 밀려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개파락을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개미의 투매세가 공포, 패닉셀이 심해지면은 쫙 한 번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이 아니라 보통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파샬이 크죠. 우리나라 1, 2위가 무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전닉스가 지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요. 그리고 이 지수가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끌고 갑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원전선이 분명히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좀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루하루 오늘 내려간다, 내일 상승한다. 이 흐름 자체. 오늘 내려갔다, 내일 상승한다, 모레 올라간다, 내일 그 다음 날은 내려간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똑같이 가져가요. 대신 다른 종목들 밀려나고 있는 와중에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중에 하락하고 상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가 진짜 우상향이라도 타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충격을 받을 만한 이벤트가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도 첫째 날 밀리고 두 번째 날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조심하시고 사실 금요일까지는 분위기를 지켜보셨어야 했던 타이밍에 오늘 아침 속보가 터집니다. 장 시작할 때쯤에 속보 터졌죠. 31일 날 지금 시장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 시장이 눌리고 있는 상황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매매를 하려면은 원래 예수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31일부터 당장 31일부터 3,000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 1,000만 원 만들 때도 시장의 모든 종목들 돈 빼가면서 만드셨어요. 이번에는 마냥 다 뽑아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는 추세가 눌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딱 양분화될 거예요. 사실 금요일 날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오데리는 미묘해요. 차라리 멈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확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멈추거나 관망하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미 둘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수금을 확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매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심지어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했으니까 이제 바닥 언저리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실 분들이 3,000만 원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시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추가로 매도를 해버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너무나 물려있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3,000으로 상향이 되어버리면 이걸로 끝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고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좀 양분이 되면서 그날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안에서 조금 격화가 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3,000만 원 만드는 흐름 자체는 목요일부터 잡힐 수는 있겠죠. 당장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부터 잡힐 수는 있습니다. 다음 주 초를 그냥 다음 주 장을 그냥 이걸로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는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염두를 해두시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그럼 지금 당장 매도해 버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대원전선은 매도하실 타이밍 아니에요. 좀 기다리세요. 어차피 눌려도 그렇게 눌리는 거면은 시장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 차트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눌렸을 때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매수를 잡으시죠. 그래서 일단 눌리면은 11,500원 자리까지 충분히 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눌릴 수가 있고 11,000원까지도 밀려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놀라시지 마셔라. 추가로 더 눌릴 수가 있다. 일단 10,000원짜리까지도 열려있는 상태니까 놀라시지 마시고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때 나 놀라서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급락할 일이냐 하면서 빠져나가 버리시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서 물량을 다른 분들한테 노리고 있는 분들한테 빼앗기시는 겁니다.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리의 투신 외국인들에게 물량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물량 꽉 붙들고 계시고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눌릴 때 다음 주 눌려 있을 때는 매수하셔라. 그래도 이 정도 눌렸다. 10,000원까지 진짜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11,500원까지는 빨리 회복합니다. 11,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 12,000원 살짝 상단? 12,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빨리 회복할 만한 자리니까 일단은 매수하시면서 준비해 두셔라. 여기가 진짜 마지막 눌리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만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번에 하락하고 버티면 제일 좋긴 하지만 하락하고 올라가면은 다음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매수입니다. 제일 눌려있을 때 매수를 하실 것, 도망가지 마실 것. 그래서 대원전선 마지막으로 눌릴 때 다음 주에 최대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마지막 매수할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나 지금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평단가가 살짝 애매한 것 같다. 조금만 더 낮춰보고 싶다. 나 수량이 모자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저점을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흐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수록 차트가 아주 예쁜 우리 대원전선인데 일단은 급등했던 거에 대해서 조정은 끝났습니다. 조정은 끝났고 눌릴 만한 자리까지 눌렸어요. 원래 여러분 실적이 1분기가 잘 나왔죠. 잘 나와줬으면은 60일 추세선 안 꺾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지금 시장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때는 진짜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 대한전선이나 대한광통신이나 다른 종목들 분들이 조금 아쉬우셨어요. '아 왜 이렇게 우리는 안 올라가? 대원전선은 왜 저렇게까지 올라가?' 물론 우리도 나름의 불만은 있었죠. '올라갔으면 좀 버텨라.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이러는 거냐? 왜 자꾸 윗꼬리 만드는 거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불만이 있었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이렇게까지 올라가 줬었던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의 향방 자체를 좀 바꾼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물론 공매도, 이때도 그렇고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차트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도리어 바닥에서부터 매수가 잡혀 들어온 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전선주들이 갑자기 테마의 중심이 서면서 이 4월 이 중반기 넘어서부터 쫙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 무게감 종목이다라고 하면 사실 세력이 조금 손 벌려가지고 어떻게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조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방에 또 밀려나다 보니까 못 버티고 밀려나다 보니까 분명히 아쉬운 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 저 뒤로 제쳐두고 자기 혼자만 올라가서 신고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정말 잘 올라갔었던 종목은 역시 대한광통신이겠죠. 보시면은 이때 이미 투경 한번 받았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받고 이때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한번 고점 찍고 눌리고 여기서 우리 대원전선도 올라가길 바랬는데 결과는 아쉬웠죠. 대한광통신은 그래도 한번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아마 한 번 더 올릴 의사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하필이면 ETF 때문에 그놈의 삼전하고 하이닉스 ETF 때문에 돈 빠지는 타이밍이라서 그대로 고점 찍고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윗가격대는 세력이 조금 손을 쓴 구간이기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력이 손을 썼던 그 구간까지 치고 올라갔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을 때 타격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광통신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이때 두 번째로 안 치고 올라가고 도리어 여기서부터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매도는 이미 많이 쌓아둔 상태고, 그죠? 이때부터 열심히 쌓아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 구간으로 올릴 때 공매도 잔고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됐거든요. 한 번 친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대원전선은 공매도 잔고를 숏을 안 치고 그냥 계속 싸고 교체를 하면서 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기어코 이 자리에서 올라갈 때 숏을 터트린 거죠. 그리고 이때 연속적으로 터진 이 숏 커버링 두 방이 결국은 다른 종목들과 시장의 많은 종목들과 대원전선의 운명을 달리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때 안 올라간 게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준 걸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종목은 그게 안 돼요. 대한광통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최대한 늦게 한다고 해도 올라가봤자
이 정도 선일 겁니다. 중간에 한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던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빨리 올라가고 조금 더 기대해도 여기 윗자리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었던 그 윗자리까지를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간 그 구간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급등 포인트를 맞춰서 시그널을 맞춰 가지고 터지면은 일단은 18,000원 윗구간까지 그냥 바로 윗구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구간이 심지어 신고가랑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도리어 매수세가 잡혀올 수 있습니다. 와, 신고가 랠리 간다 하면서 막 잡혀오다가 쫙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대한강통신이 보여줬었던 흐름이 이번에는 좀 대원전선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데리가 갑자기 분위기 38,000원 이렇게 고점을 얘기 드렸어요. 굉장히 높은 지점 얘기 드렸었는데 왜 이 지점까지 끌려 올라간다. 심지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왜 그랬었냐면은 이제부터는 실적 발표하는 타이밍 자체를 좀 맞춰가야 돼요.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2분기 실적 발표 빨리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이닉스 실적 발표 끝나고 3천만 원 예수금 그 31일이 지나고 하는 게 나아요. 돈 들어오는 거 8월 첫째 주까지 지난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은데 대원전선은 원래 최대한 늦게 하는 편이고 그때 타이밍 맞춰서 전선주로 돈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 경고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윗자리 엄청 높아가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정 사항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가능성, 미약한 가능성이니까 좀 기대감만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신고가는 가볼 수 있다.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도 신고가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대원전선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는 가당치도 않죠. 물량 줄이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물량 줄이지 마세요. 지금은 애당초 매도 고민 자체를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실적 발표 시즌 진짜로 8월 둘째 주 갈 때까지 매도 자체를 생각을 하지 마셔라. 이제부터는 우리 마지막으로 눌리는 자리 놓치지 않고 잡아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계속 쫓아 들어가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음 주에 놓치지 마시고 눌려있다라고 하시면 매수하셔가지고 마지막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원전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원전선 앞으로 급등할 거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